23살의 에단은 자신의 생일날 자신의 애인인 마리사와 절친인 지미와 함께 뉴욕 거리를 걷는다. 자신보다 몇 미터 앞서 걷고 있는 마리사와 지미를 보며 그는 이 지긋지긋한 가난을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15년 이내로 저 뉴욕 거리가 내 이름으로 장식될 정도로 성공한 사람이 되리라고 다짐한 에단은 앞서 걷는 마리사와 지미를 뒤로하고 도망쳐버린다. 아예 종적을 감춰버린 것이다. 2007년 10월 31일 에단은 어느 호화로운 오트 안에서 잠을 깨게 된다. 그 옆에는 어떤 아름다운 여인이 누워있고 시계는 아침 8시를 가리킨다. 전날 만취하도록 술을 마신 것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그녀가 누군지 어떻게 이 자신의 오트까지 그녀와 함께 왔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혹시 매춘부를 부른 게 아닐까 싶어서 그녀 옆에 $2000를 놓아두고 요트 밖을 나선다. 에다는 자신이 애인 마리사와 친구 지미를 두고 그들을 떠난 지 15년이 지났고 그는 확실히 유명인사가 되어 있었다. 유명 심리치료사가 되어 있었고 방송을 잘 타서 인기 있는 유명인사가 되었고 책도 내고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었다. 오트 밖에 주차되어 있는 자신의 차인 마세라티는 어제 접촉사고가 났었는지 범퍼가 찌그러져 있다. 자신은 오늘 아침 TV 방송에 출연할 예정이어서 가까스로 자신의 차를 타고 촬영장에 도착했다. 진부하고 뻔하지만 삶의 명언이 될 만한 말만 골라서 방송 출연에서 인터뷰를 마쳤고 자신의 심리 상담실을 취재하고 싶다는 방송기자 때문에 그는 자신의 사무실로 같이 향한다. 사실 그는 요즘 삶이 너무 힘들고 지친 상태였다. 모든 걸 버리고 떠나고 싶을 정도로 심신이 지친 상태였는데 자신의 상담실로 도착하자 거기에는 예약도 하지 않고 자신을 만나겠다고 찾아온 한 소녀가 있었다. 그 소녀는 제시였는데 에다는 방송 촬영도 해야 하고 해서 예약도 하지 않고 찾아온 그 소녀를 바쁘다는 몇 마디 말만 나눈 채 제대로 맞아주지 않았다. 그 소녀 제시는 오늘 아침 생방송으로 촬영된 에단의 방송을 보고 그에게 심리 치료를 받고 싶어 찾아온 것이다. 바쁜 일정과 자신의 상담실을 촬영하러 온 방송기자들과 함께하느라 제시에게 신경을 못 쓰고 있을 때 제시가 있는 대기실에서 총소리가 나며 제시는 권총으로 자신의 머리를 쏴 자살하고 만다. 마침 방송기자들이 있었던 차라 그 사건은 바로 촬영이 되었고 곧 방송으로 나가게 된다. 곧 경찰이 도착했고 자신이 저지른 범죄는 아니었기에 에다는 몇 가지 조사를 받고 풀려났지만 자신의 상담실에서 일어난 사건이므로 그의 이미지는 크게 추락할 것이었다. 한편 오늘 아침 자신의 비서에게서 어떤 청첩장을 전달받았는데 5년 전 헤어졌던 자신의 애인 셀린이 오늘 뉴욕에서 결혼한다는 청첩장이었다. 5년 전 스튜어디스였던 셀린에게 구애해서 사랑을 했던 에다는 셀린과의 관계에 뭔가 불안정함을 느껴서 그녀를 떠났지만 그는 아직도 셀린을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었다. 셀린의 결혼식장에 찾아간 에다는 그녀를 만났고 셀린은 에단과 헤어지고 나서 새로 만난 남자친구와 왠지 억지로 결혼하는 느낌이었다. 잠시 후면 결혼식이 거행될 것이고 그러면 둘은 남남이 될 것이지만 에다는 셀린을 붙잡지 못한 채 떠난다. 하지만 셀린은 결혼식이 끝나고 그날 밤 남편이 자고 있는 틈을 타서 남편을 버리고 그 자신은 홍콩행 비행기를 타고 떠나버린다. 하지만 남편은 자는 척 하였을 뿐 그녀가 자신을 떠나버릴 것을 직감하였고 그 이유가 낮에 결혼식장을 방문하고 셀린과 얘기를 나눴던 그 남자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한편 에다는 며칠 전 포커게임에서 거액의 판돈을 잃었고 200만 불에 달하는 빚을 졌는데 셀린의 결혼식장을 나온 에다는 그 도박빚을 독촉하러 온 괴한들에게 붙잡혀 흠씬 얻어맞고 손가락 2개가 잘린 채 길가에 버려진다. 에다는 잘린 손가락들을 주워다 얼른 지퍼백에 넣고 얼음으로 감싸 가까운 병원 응급실로 아픈 몸을 이끌고 달려갔다. 병원에서 신호 박사에게 손가락을 봉합수술받고 회복 중이었던 에다는 셀린을 놓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녀를 다시 찾으러 일어나는 순간 자정쯤 됐을 때 누군가에게 셋발의 총을 맞고 그 자리에서 죽는다. 다음 날 아침 8시 에다는 다시 잠에서 깨는데 어제와 같은 10월 31일이었고 또 자신의 오트 아니었다. 그 옆에는 어제처럼 한 여자가 누워 있었고 에다는 또 그녀 옆에 2000불을 놓아두고 요트를 나왔다. 자신의 마세라티 차량이 범퍼가 찌그러진 것도 어제와 똑같았다. 어제와 같은 하루를 또 살게 된 에다는 어제의 사고들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한다. 아침 방송 촬영을 일단 취소하고 자신의 상담실에서 기다리고 있을 소녀를 찾아봤지만 그 소녀는 울지 않았다.
그 소녀는 자신의 아침 방송 생방송 출연 모습을 보고 자신을 찾아왔을 것이고, 자신이 아침 방송에 출연하지 않았으니 그 소녀 제시는 어딘가 그 촬영장 주변에서 서성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아침에 출연 예정이었던 그 방송 촬영장 주변을 찾던 에다는 제시를 찾았고, 그녀에게 가방에 숨겨둔 권총을 내어놓으라며 그녀의 가방을 빼앗았지만 권총은 제시의 안주머니 안에 있었고, 에단에게서 달아나던 제시는 길에서 차에 치여 혼수 상태가 된다. 에단은 제시를 신호 박사에게 데려가 수술을 부탁했지만 신호 박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시는 죽게 된다. 한편 에단은 제시의 가방 안을 뒤지던 중 책과 사진을 발견했는데, 책은 자신이 집필한 책이었고 사진은 15년 전 자신의 애인이었던 마리사와 절친인 지미의 사진이었다. 에단은 마리사가 살고 있는 집을 찾아서 마리사를 만났지만 마리사는 지미와 함께 살고 있었고, 그둘이 15년 동안 키우고 있었던 제시는 지미가 아닌 에단의 딸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에단은 셀린의 결혼식장을 찾아가 그녀를 되찾을 생각이었지만 결혼식장에서는 그날 셀린의 결혼식이 취소되었다는 말을 들었다. 그리고 거기서 셀린이 남겼다고 하는 메시지가 있었고, 메시지에는 그들이 서로 사랑했던 장소에서 에단을 기다리고 있겠다는 내용이었다. 그 후에 도박 및 독촉을 하러 온 괴한들에게 또 공격당하지만 누군가가 나서서 그들과 함께 싸워주었고, 그는 자신의 절친이었던 짐이었다. 셀린을 만나기 위해 에단은 그녀와 사랑을 했던 그 약속 장소로 찾아갔지만 자정쯤이었던 그때 또 누군가의 총에 셋발을 맞아 사망한다. 다음 날 아침 8시에 잠에서 깬 에단은 또 어제와 똑같은 하루가 시작됐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녀 옆에 누워 있었던 여자는 잠에서 깼고, 그녀는 예전에 자신이 심리 상담을 해줬던 자신의 환자였다. 어제 클럽에서 둘은 술을 마셨고 만취한 그를 그의 우트로 데리고 온 여자도 그녀였다. 그녀는 에단에게 어제 클럽에서 후드티 모자를 눌러 쓴 누군가와 한동안 얘기를 나눴다고 했고, 에단은 그녀의 얘기를 단서로 어젯밤 있었던 클럽으로 가서 거기에 있던 CCTV를 확인해 보았는데, 거구에 장신의 후드티 모자를 덮어 쓴 남자와 자신은 한동안 얘기를 나눴음을 확인했다. 하지만 그자의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다. 이번에는 자신의 유토바이를 타고 제시를 찾아 제시가 어제 길에서 차에 치일 뻔한 상황을 유토바이를 이용하여 겨우 막았는데, 제시와 에단 둘 다 경미한 상처만 입었을 뿐이었다. 에단은 제시에게 자신이 그녀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둘은 잠시 동안 오붓한 시간을 보낸다. 에단은 셀린과의 사랑을 다시 찾기 위해 셀린을 찾았고, 그는 오늘 밤에 또 누군가의 괴한에게 총을 3발 맞고 죽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했었다. 자정이 되었을 무렵 셀린과 에단은 함께 있었는데 또다시 찾아온 괴한과 사투 끝에 총을 맞았지만 2발은 에단이, 1발은 셀린이 맞았다. 그때 에단에게 떠오른 기억은 자신을 쏜 그 남자는 어젯밤 클럽에서 자신이 고용했던 살인 청부업자였고, 그에게 거액의 돈을 주면서 매일 밤 자신에게 3발의 총을 쏴 죽여달라고 부탁했던 것이었다. 둘은 응급실에 실려갔고 신호 박사가 집도했지만 에단은 뇌사 상태였고, 셀린은 그나마 심장만 살릴 수 있다면 살 수 있는 상태였다. 다행히 셀린과 에단은 같은 혈액형이었고, 신호 박사는 에단의 심장을 셀린에게 이식 수술해서 셀린은 살아나게 된다. 셀린은 회복했고 그녀는 에단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셀린은 에단의 심장을 통해 새 삶을 시작하게 된다.